2차 방정식. 요 단어는 좀 할만하죠. 그 2차 방정식은 누구나 풀거든요. C가 0인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으면 당연히 첫 번째 뭐해? 인수분해 해보고 2차식 인수분해 해보고 그래 안 되면 뭐 하죠? 근해 공식 써서 해를 구하죠. 2학년쯤 되면 사실 그렇지. 근해 공식 뭐야? x는 뭐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아실 겁니다. 짝수일 때였죠. b가 EB 프라임 짝수일 때 이때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가 이게 약분되어 가는 형태인 건데 짝수면 짝수 공식을 쓰셔야 돼요. 짝수여도 이렇게 넣어도 나오는데 괜한 약분의 과정이 한 번 더 있고 나중에 판별식이나 이런 거에서도 짝수일 때 꼭 짝수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왜 또 다시 나옵니까? 앞단원에서 사실은 처음에 배울 때 복소수라는 거죠. 허수라는 걸 배우고 지금까지 중3까지는 여기 루트 안에 부분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그랬는데 방금 배웠거든요. 허수를. 그죠? 그럼 이제 그거는 뭐가 되는 거? 허수인 근, 즉 허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뭐 이 안에 0이 되든지 0보다 크든지 이런 거는 실수인 근이 실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하거나 근해 공식 해서 쓰면 되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요 안에 있는 요 식이 근을 판별을 하는 식이 되죠. 뭘 판별해? 뭘 판별해? 방금 얘기했잖아. 근을 근을 뭘 판별하냐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지 예. 혹은 중근이 나오는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지 판별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D가 0보다 큰 거고 얘는 D가 0보다 작은 거. 중근이 판별식이 뭐인 거? 0인 거.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요 둘을 묶어서 D가 0 이상이잖아요. 요게 조건이 뭐죠? 이게 그냥 실근. 중근도 실근이야. 뒤에 배우지만 우리 켤레 복소수를 배웠죠. 2차 방정식은 한 허근이 그 해면은 그거에 켤레가 나머지 해야. 그러니까 중근이 하나로 허근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항상 얘는 켤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D가 중근은 항상 실수인 중근이 되게 되고 이 D는 0 이상이 그냥 실근. 얘랑 다른 점을 잘 보세요. 서로 다르단 말이 있어야 0보다 큰 거고 그냥 실근이라면 0 이상이. 중근도 해가 몇 개다? 두 개다. 서로 같은 두 근이고 그냥 문제에서 두 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중근까지 포함이에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어쩌고 저쩌고야 진짜 서로 다른 거고 그건 진짜 두 근인 거고. 아, 미안해. 목이 계속 잠겨서 어제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말을 하기가 계속 잠기네요. 느낌이. 눈도 오는데 잠기면 안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게 있죠. 4분의 D라고 하는 게 이게 뭐죠? 짝수일 때. 그럼 여기가 판별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B 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AC다. 마찬가지 짝수일 때는 짝수 판별식을 꼭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판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그래서 풀이 설마 못 풀겠어? 이건 인수분해가 되고 이것도 되고 이건 완전 제곱식인데 이것도 되네요. 인수분해를 이용하나 했구나. 되고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하면 얘도 이제 근해 공식 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수가 나오면 이제 i 써서 나타내면 됩니다.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나오면 끄집어내서 i라고 쓰면 되죠. 그러니까 진짜 넘어갈게요. 혹시나 이제 못할까 싶긴 한데
그 중에, 요런 거, 그쵸. 이게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근해 공식을 써도 되지만, 이런 일상이 없는 식은 보통 넘기죠, 얘를. 그래서 뭘 씌워라? 제곱이 사라지면 언제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예요, 얘가. 언제나. 예.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얘가 나가면 i, 루트 4는 2 i가 답이 되는. 예, 얘가 해입니다. 실제로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4가 돼서 0이 돼요, 이게. 뭐 실근인지 어근인지 말을 하시오. 예,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문제가 몇 개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별거 또. 그날 판별하시오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지금은 쉬운데 나중에 문자를 막 주고서 이제 식이 길어지고 판별을 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은 답이 판별하시오의 답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예요. 그걸 쓰셔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작년에 어느 학교에서 근을 판별하시오란 문제가 간단히 나왔어요. 물론 문자도 있고 뭐 어떻게 되고 했었지만 근데 학생들이 그거를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몰라서 못했대. 그냥 이 셋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 예. 예를 들어 판별 D가 얼마예요? 9 빼기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A C죠? 뭐 이렇게 될 때 28이니까 끝까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양수인 것만 확인을 하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뭐 이렇게. 네. 이건 중근이거든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에요. 안 해봐. 2x 빼기 3의 제곱이야. 2x 빼기. 근데 몰랐으면 3의 d 짝수니까. 몰랐다 안 보였다. 그러면 36 빼기 36이죠. 이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얘는 0이 나와요. 그럼 내가 못 봤지. 완전 제곱식이었구나. 중근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루트 같은 것도 프라임 쓸 수 있죠. 2가 곱해져 있으니까 b 프라임이 루트 3 제곱하면 3이고 빼기 5, 1 곱하기 5니까. 이건 이제 음수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답이 된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다음 조건이 두 실근이나 중근이나 허근 갖는 걸 이제 판별식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이건 완전 제곱식이고. 그러니까 이런 건 중근이겠지, 당연히. 뭐 이런 걸 보고 여기에 기호를 써 넣으면 되고요. 네, 이런 게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이게 이 K가 들어가 있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게 해라 라고 하면 판별식을 구해서 이거 제곱하면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A C가 마이너스 K, 그러니까 플러스 8K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니까 넘어가고 나누면 K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다가 되죠.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커져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요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밑에 문제를 풀 거. 왜? 얘가 판별식이거든. 이것만 알면 얘는 이게 뭐가 돼야 돼? 중근이면 0이 돼야 돼. K가 마이너스 8분의 1인 거고, 이번에 이 1 플러스 8K가 0보다 작아야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은. 예. 약간 크고 0이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K 값은 원래는 이런 걸 해서 답을 쓰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던데 빈틈이 없어야 돼요. 이 셋 중에 나와야죠. 방정식의 근이. K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8분의 1보다 작고 이러면은 K가 이제 어떤 K든 내가 다 요 안에서 판단을 해서 집어넣었을 때 이 셋 중에 하나는 나와야지. 2차 방정식이면 근이. 빈틈이 없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한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 유형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잘 보실게.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죠? 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식이 돼서 방정식이 돼야지 근이 생긴 거고, 그 근을 판별을 하는 게 판별식이라 사실 여기서 판별식을 쓴다는 건 약간 좀 어색한 얘기예요. 뭐 아무 거리낌 없이 하던데,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면 0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면 완전 제곱식이면 중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이 완전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인 거라 는 0을 했을 때 그 판별식이 0인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이면 이걸 풀죠. 그래서 얘도 예를 들면 28, 이게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K가 뿔마 2루트 7이다.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얘도 이제 지금은 K가 간단해요. 뭐 요 정도만 해도 간단하죠. B 제곱 마이너스 AC다.
4ac다. 예, 4ac. 이렇게 돼서 얘가 0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2차 방정식 풀면 되는데, 그리고 얘 종종 쓸 때 부호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마이너스가 달렸다 안 달렸다 이건 없이 그냥 요쪽만 제곱을 하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다른데 그 어디에요? 이런 근해 공식을 쓸 때는 당연히 제곱이 아니니까 생각을 해야겠지만은 이것도 2차 방정식 풀어보면 해가 k 값이 나오겠죠. C는요. 이런 2차 방정식에 이거는 말까지 외우는 게 좋지. 이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하면은 거의 근각에서의 관계 문제. 예.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예요. 두 근을 곱하면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 2하고 3이 해고 근이고 x제곱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나한테 만들려고 하면 또 이렇게 생각 이렇게 돼야죠. 예. 는 0 이래야 계수는 1이고 해가 1하고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건 이제 원래는 전개를 하지. 예.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건 너무 쉬운 얘기야. 그렇죠? 이렇게 안 줘요.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걸로 주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는 마지막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가 마지막이냐? 요게 두 개 더한 거고 요게 두 개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문자나 막 이런 걸 줬을 때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고 x제곱 계수는 이제 뭐 a라고 합시다. 이런 2차 방정식은 a 쓰고 x제곱에 마이너스가 합은 붙죠. 예. x 더하기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데 는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이게 숫자만 이렇게 풀던 여기다 넣어서 풀던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전개할 거니까 얘가 좀 더 낫긴 하지만 이게 전개한 게 일이 아니니까. 근데 문자들이야.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하자.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을 해로 가지는 이러면 그 근을 구해서 일씩 더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쓰는 문제 아닐 거 아니에요.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을 더한 값을 여기 쓰고 곱한 값을 여기 써서 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예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외워도 상관없어요. 합의 곱이다. 두 근이. 어떻게 꼭 알파 베타로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얘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내용도 이런 얘기가 되게 되고 2차식의 인수분해 해서 뭐 이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온가? 이것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복소수 범위. 방금 방정식 만든 얘기랑 좀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아까도 봤지만 이런 식의 인수분해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래요. 이런 1이나 3이 뭐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얘들이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인수분해를 하래요. 어디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래요. 그 말은 여기나 혹은 계수에 복소수까지, 즉 허수까지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 얘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반대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얼마, x 빼기 얼마가 될 텐데 이게 여기 오는 수나 수가 뭐가 될 거다? 얘를 는 0으로 했을 때 근이 근 하나, 근 두 개가 여기 박히게 된다 이거. 그러니까 요런 말이 보이면 이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이런 말이 보이면 얘 뭐를 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해를 구해보면 얘가 x는 2분의 조금 보기 편하게 마이너스를 할까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16이죠. 1 빼기 16. 그러니까 15i. 해를 구했으면 이걸 갖고 뭘 쓴다고? x 빼기 해 하나. 1 더하기 루트 15i. x 빼기 해 둘. 1 빼기 루트 15i. 요렇게 쓰는 게 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까먹거든? 외우세요. 이제는 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면 뭐 구하라고? 해를 구해라.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해를 구해라. 뭐 구하라고? 해를 구하라. 해. 아시겠죠? 직접 해보시고
계수가 1이라는 그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계수가 이렇게 달려 있어. 그럼 얘가 어디 가면 안 되거든. 왜냐면 얘는 원래는 다항식이야. 4로 나누든지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좀 더 좋은 거 여기 4를 이렇게 써놔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이제 문제 객관식이야. 이게 없어. 그럼 뭘 찾아야 될까? 그 상반식에서 비슷한 내용인데 2하고 2로 보고 하나씩 넣어준 걸 찾으시면 돼요. 2x 빼기 요거겠죠? 2x 빼기 요거겠고 2는 약분되고 하나씩 넣어주면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따 나중에 문제 나오시면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켈레근은 말 그대로 켈레근이죠. 우리 켈레 복소수 얼마 전까지 배웠잖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 근데 꼭 켈레 복소수근뿐만 아니고 요게 어떤 무리수근 P 플러스 Q 루트 M이 하면은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해다. 그러니까 루트 앞에 바뀐 것도 해다. 이게 되려면 예,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A, B, C 즉 이 개수들이 다 뭐 유리수여야 돼요. 이거는 문제에 좀 나와요. 유리수가 아니게 하고 1 플러스 루트 2라는 게 해래. 그러면 학생들은 그냥 이게 해겠거니 나머지 한 해겠거니 아닌데 아닐 수도 있다고. 뭐 개수를 잘 살펴보니까 여기 루트 2 같은 게 박혀 있어. 무리수잖아. 그러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아직까지도 나와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 A 플러스 A는 있네요. M 플러스 NI가 해야. 그럼 나머지 한 해는 M 마이너스 NI. 이거는 무조건이야. 요새는 왜냐면 방정식 얘도 원래는 조건이 A, B, C 개수가 뭐냐면 실수여야 돼. 네, 여러분도 사실 한 번쯤은 이 단원을 지금 배우고 보신 분들인데 예를 들면 뭐 이런 2차 방정식을 본 적은 없거든요. 네, 2차 방정식은 이게 방정식이요. 개수가 허수인 방정식은 이제는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개수는 무조건 뭘까? 허수가 아니고 실수겠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 거의 확인 안 해도 돼. 근데 무리수 켈레근을 내가 이렇게 얘가 근일 때 얘가 근이다를 하고 싶으면 꼭 얘를 확인해. 얘는 빨간색 글씨잖아. 그렇지? 아닐 때도 꽤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노리고 내는 문제들도 꽤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됐죠? 네, 이런 것도. 아, 문제인가요? 문제인데 이건 뭐 그냥 이건 얼마예요? 네, 대답 못해? 이건 얼마예요? 둘이 더하면 1이죠. 네, 얘는 얼마죠? 2죠.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변형하라는 얘기죠. 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얘가 얼마였어? 1이었지. 1 빼기 4. 마이너스 3인가 봐요. 얘는. 예, 이런 거 한번 잘 봐두라 했는데 얘 지금 개수가 1인데 어쨌든 문자가 다른데 요 상수항이나 개수가 똑같아. 이런 식은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묶어내면 이렇게. 네, 이런 식은 전개를 하시면 이렇게 합하고 곱밖에 안 나와요. 네, 그걸로 다 해결되죠. 그러니까 얘도 아까 2였나? 마이너스 1 넣고 뭐 4가 답이 되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거 눈에 좀 박아두세요. 이 단어에서 꽤 많이 나오는 형태의 식이에요. 네, 얘기했죠. 이건 거의 변형 공식 이용하는 그 문제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인데 변형하라는 얘기죠. 왜냐 얘가 3이고 마이너스 이거 알파 베타죠? 왜냐면 마이너스 2인데 여기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얼마야? 1이고 얘는 3이고 그래서 9 빼기 1인가? 8이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 이런 것도 지금 잘 보시면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지 제곱 그쵸? 그러니까 요거 넣고 요거 구하고 얘도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요거는 뭐야? 변형하면 네. 4 알파 베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빼기를 합으로 바꾸는 공식이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은근히 심화 문제로 가는 길목에 많이 서 있어요. 이 공식 써먹는 얘기가 상 문제 우리 책으로 보면 상 정도 된 문제 이거 써먹을 기회가 꽤 돼서 잘 알아두세요. 얘도 그러니까 합하고 곱을 주고 하시면 되죠. 됐나? 네, 해보시고 얘는 두근이 마이너스 2랑 4래요. 그러면 두근을 더하면 얼마지? 2지. 2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야 되고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얘는 뭐가 나와야 돼? A분의 C가 나와야 돼.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요러면 구하지. 뭘? C는 뭐죠? 마이너스 8A이고 B는 뭐죠? 마이너스 2A. 곱한 거지 다. 그럼 이런 새로운 방정식 이걸 넣으면 되거든. 마이너스 8AX 제곱 더하기 AX. B는 마이너스 2A. 네, 이런 식인 거예요. 마이너스 A는 나눕시다. 그러면 8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인가요? 네, 이렇게. 방정식이 됐죠? 요 방정식의 두근의 합 8분의 1일 거고요. 요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4분의 1이겠죠. 8분의 2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근을 죽어서 이런 걸 하라고 하면 개수만 조금 A 하나만 모를 뿐이지 거전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그럼 그걸 가지고 새로운 방정식 해서 푸는 문제 뒤에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아까 x제곱의 개수는 1이에요. 그리고 요걸 두근으로 한대요. 그럼 아까 기억나세요? x제곱의 빼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지. 요거 x 더하기 얘 두근의 곱. 그러니까 더하기니까. 그래서 는 0이다. 물론 얘는 이제 당연히 플러스 x로 써야 되고. 이렇게 켤레로 나올 때도 이런 게 편하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6이지. 그러니까 빼기 6x. 두 개 곱하면 얼마죠? 7. 더하기 7. 이런 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4죠. 마이너스 4x. 곱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 5죠. 플러스 5인가요? 이런 식이 돼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써먹는 건데, 이거는 뭐 정말 기초라서, 사실. 아까처럼, 왜냐면 이런 것만 해도, 아까 제일 처음에 이거 쓸 때,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래서 전개를 해도 상관은 없다고. 근데, 요런 식만 돼도, 이게 해인 그 2차 식은 저렇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 이거를 전개하려고 하면 이제는 좀 성질 나지. 그러니까, 아까 했던 대로 다이렉트로 식을 세우는 게 좋다. 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는 x제곱 개수가 3이래요. 1이 아니야. 그럼 3을 쓰고 크게 괄호. 얘는 마찬가지. x제곱에 둘이 더하면 3분의 2네요. 마이너스 3분의 2x.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런 식인 거고 당연히 이제 3은 곱해주는 게 곱하라고 분모들이 막 3이 나왔잖아. 1인가?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답이 돼요. 이렇게 써놓으면 좀 아니라고 할 때가 많아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수 알파 베타를 구해라.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반대로 알파 베타를 구하려면 연립 방정식을 풀 수도 있어요. 뭐냐면 베타가 2-알파죠. 그럼 이거 넣어서 2차 방정식 풀어서 알파 베타를 구할 수도 있는데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7이라고 그러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요런 식의 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7인 알파 베타는 요런 방정식의 해라고 방금 한 걸 좀 이용한 거야. 얘는 인수분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같은 걸 연립 방정식 넣어서 풀려면 복잡한 거야. 근해 공식 쓰고 다시 계산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렉트로 1분의네요.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7, 8이죠. 이건데 2루트 2겠지. 그러니까 x하고 y에 대해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가 1 플러스 2루트 2면 베타가 이제 1 마이너스 2루트 2일 거고 원래는 알파가 1 마이너스 2루트 2일 수도 있죠. 그럼 얘가 1 플러스 2루트 2인데 문제에서 그러니까 하나만 하라고 줬어요. 베타 쪽이 큰 경우는 두 번째 경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얘도 뭘 구하는 거다? 알파 베타를 구하려면 방정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도 많이 나와요. 식을 역시나 심화 문제 같은 거 풀 때 합하고 곱을 줘. 그럼 학생들이 어느 쪽? 역시나 아까 얘기했거든. 변형 공식 같은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아니면 연립하려고 해요. 대입을 하려고. 근데 얘는 이런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게 훨씬 쉬운 얘기니까 그때는 이제 흔히 t로 많이 쓰거든. x는 주어져 있거나 함수에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자를 그냥 t로 방정식을 세워서 요 t의 값이 알파 베타다. 뭐 x, y다.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면 좀 더 얘기를 더 하도록 하고 얘기했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뭐 구해라? 해를 구해라. 해를 무조건 구해라. 한 두 개 정도 해보면 얘를 인수분해 한다 라고 하면은 어때? 해를 구해라. x가 방정식이라 생각을 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16, 17이네요. 그러니까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7. 네,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17. 이런 게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얘 곱하기 얘로 쪼갰으니까. 네, 이런 거는 이제 얘는 개수가 3이 있지. 최고차 개수가 x제곱 개수가 3이 있다고. 그러면 3을 제일 앞에 쓰는 게 안쪽 어디엔가 쓰는 게 아니고 쓰고 해를 구하는 거야. 이게 x 하나, x 하나. 아시겠습니까? 요거 안에 넣으면 안 돼. 그럼 달라져. 달라진다고. 이거 밖에 있어야 되었고. 그래서 해는 뭔데? 3분의 1 뿔마 루트 5, 마이너스 5i. 그러니까 3분의 1 플러스 루트 5i.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i. 네, 이것도 마찬가지. 좀 힘줘서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나 혹은 처음 배우는 학생들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건 진짜 잘 까먹어. 그래요. 이건 켈레건 얘기죠. 얘는 그러니까 유리수 AB라고 했어요. 유리수 AB. 그래서 얘가 한 근이 이거면 나머지 한 근은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수가 유리수니까. 그럼 이제 이걸로 AB는 어떻게 찾죠? 근과 개수의 관계죠. 두 근의 합이 얼마지? 4지. 이게 뭐가 돼야 돼? 여기에서 마이너스 A. 즉 A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얼마야? 야, 얼마야? 1이야. 그럼 얘가 B가 돼야 되겠죠. 1분의 B 돼서. 그쵸? 그래서 요거랑 요걸 찾는 얘기. 얘도 무리수니까 얘는 한번 해보시고. 실수 AB예요, 얘는. 그러니까 실수 AB. 사실 이런 말은 체크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안 나와요, 진짜. 허수 방정식. 요걸로 해볼까요, 이번에? 한 근이 3 플러스 4이면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이런 느낌이라고. 한 근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거든. 한 근이 이거면 얘는 항상 켤레로 다녀. 이게 나오는데 이거 무조건 쓰면 돼. 위에 안 쳐다봐도 되는데 아까 여기 한 근이 이거야. 그러면 이거 쓰기 전에 찾고 있어야 돼. 계수 유리수구나. 예.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없어. 그러면 쓰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문제에서는 한 근이 이거라잖아. 대입해야 돼. 대입해야 된다. 한 근이 이거니까. 그래서 뭐 A, B를 찾던지 이런 문제가 돼야 돼. 나중에 나오면 보고. 그래서 얘는 한 근이 이거면 거의 반사적으로 이거 쓰시면 돼요. 나머지 한 거. 그럼 얘도 맞아요. 두 근 더하면 6인데 이게 마이너스 A여야 되고 두 근 곱하면 25죠. 네, 제곱 더하기 제곱. 얘가 B야. A가 마이너스 6이고 B가 25다. 이런 식으로. 그럼 됐나? 그래요. 좀 쉬었